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부산하면 바다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부산은 한국 전쟁 당시 임시 수도로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생겨난 흰여울 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 호천마을 같은 마을이라고 불리는 공간들이 남아있고 그 사이사이로 시장과 골목, 카페 거리와 바다가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핫플인 공간부터 맛집, 그리고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찾아볼 수 있는 곳 9곳을 소개합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 바닷가를 따라 걷다 보면 밀락수변공원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과거 미월드 부지에 새롭게 들어선 복합 문화공간 밀락 더 마켓입니다. 의류와 라이프스타일 소품, 부산 로컬 브랜드 제품까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매장들이 이어져 있어 천천히 둘러보며 구경하기 좋아요. 부산 중구에 위치한 국제시장은 부산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부산이 임시 수도였던 시절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한 시장이에요. 국제시장은 주차가 쉽지 않은 편이라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아요. 시장 바로 옆에는 국제시장 공영주차장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용두산 공영주차장, 광일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주말이나 점심시간대에는 시장 인근 주차장이 빨리 차는 편이라 조금 떨어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게 오히려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이나 남포역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이 가장 무난합니다. 깡통시장, BIFF 거리 쪽으로 오면 먹거리도 제법 보이는데요. 부산식 어묵, 떡볶이, 씨앗호떡 같은 분식류가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 BIFF 거리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된 장소답게 거리 곳곳에 영화 흔적들이 남아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서면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점포동 삼겹살 맛집 점포창고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컨셉은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요. 외관은 살짝 낡아 보이지만 그게 오히려 가게 이름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면 생각보다 내부가 넓고 4인석은 물론이고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돼 있어요. 먼저 식전차가 나오고 양송이 스프랑 한입 육회가 나오는데 봄 메뉴가 나오기 전에 가볍게 입을 풀어주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고기가 나오는데 직접 굽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워진 상태로 한 번에 가져다 주셔서 굽는데 신경 쓸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점이 편했어요. 서면이나 점포동 쪽에서 분위기 있는 고깃집을 찾고 있다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입니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해동용궁사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 중 하나입니다. 보통 사찰하면 산속 깊이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바다 바로 옆, 정확히는 바다 위에 자리 잡은 사찰이라 부산의 바다 풍경과 사찰의 분위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해동용궁사는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주차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차량이 많이 몰리는 편이라 대중교통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사찰 입구까지 이동하면 가장 먼저 12지 신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간은 다들 자기띠 앞에서 사진을 찍느라 잠시 멈춰서게 되는 포인트예요. 사람이 많을 때는 굳이 안에서 찍기보다는 나오는 길에 여유있게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후 계단을 따라 조금씩 내려가게 되는데 바다를 배경으로 한 법당과 불상대, 그리고 절벽과 파도가 어우러진 모습이 이 사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사찰 특성상 계단이 많고 오르내리는 구간이 많아서 굽이 높은 신발이나 짧은 옷보다는 편한 복장과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부산 서면 점포동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카페거리, 점포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골목마다 개성 있는 카페들이 모여 있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걷기 좋은 동네인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곳은 점포 카페거리에서 보기 드문 대형 베이커리 카페, 오프코스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오프코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점포 카페거리 특성상 작고 아기자기한 카페가 많은 편인데 오프코스는 규모 자체가 커서 확실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오프코스는 베이커리 카페답게 빵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디저트부터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은 빵까지 선택지가 많고 진열된 비주얼도 깔끔해서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카페가 많은 점포동에서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 한 번쯤 들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해운대 블루라인 스카이캡슐은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관광형 캡슐 열차입니다. 일반 해변 열차보다 위쪽 레일을 따라 이동해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시야가 특징으로 해운대 여행에서 풍경 위주의 액티비티를 하나 넣고 싶다면 추천드려요. 스카이캡슐은 미포와 청사포를 오가는 구간으로 운영되는데 미포에서 청사포 가는 방향이 바다와 더 가까워서 체감 풍경이 훨씬 좋아요. 스카이캡슐은 시간대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예약하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현장 구매도 가능하긴 한데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거의 어렵습니다. 출발 전에 짐이 많다면 미포 정거장에 있는 물품 보관함을 이용하면 좋아요. 캡슐은 빠르지 않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 덕분에 바다를 보는 시간이 충분하고 날씨만 괜찮다면 해운대 여행에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코스입니다. 부산에서 조금 다른 분위기의 바다를 보고 싶다면 영도에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은 어떠세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만든 마을 중 하나로 한국의 산토리니라는 별명이 붙은 곳입니다. 차를 가져왔다면 흰여울 문화마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고 보통 2시간 기준으로 5,000원 정도라 부산 여행 주차비로는 무난한 편이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남포동이나 자갈치 쪽에서 버스를 타고 영도로 넘어오면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골목을 따라 작은 카페와 공방, 소품샵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그냥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기에 좋은 동네예요. 골목을 걷다 보면 영화 변호인 촬영지로 알려진 벽화 구간도 지나게 되고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배들의 주차장이라 불리는 바다 풍경도 만나게 됩니다.
골목과 바다, 그리고 산책로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어서 부산에서 조금 더 느리게 걷고 싶을 때 특히 잘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도 관광지 한가운데에 전통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어지는 시장이라 바다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들르기 좋은 동선이고, 이곳은 특히 저녁 시간대 야시장이 유명합니다. 특히 철판에서 구워주는 파전은 정말 맛이 기가 막혔어요. 부산 도심 한가운데에서 파노라마 야경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황령산 꼭 한번 들려보세요. 부산역이나 서면 같은 도심에서도 차로 20분 안팎이면 도착할 수 있어서 부산 여행 일정 중 하루 저녁에 넣기 좋은 장소입니다. 황령산 야경을 보러 올 때는 대중교통보다는 무조건 자차 이동을 추천드려요. 주차장은 넓지 않은 편이라 특히 주말 저녁에는 금방 만차가 되는데요. 이럴 땐 주차장 입구 쪽 갓길에 먼저 주차하고 걸어오는 방법이 오히려 편합니다. 주차를 하고 나면 바로 전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야경을 보려면 짧은 밤길 산책이 필요합니다. 전망대에 도착하면 황령산의 시그니처인 송전탑과 함께 펼쳐지는 야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황령산 봉수대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부산 봉수망의 중심지로 과거에는 군사통신시설로 쓰이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부산 불꽃축제 때도 사진 잘 나오는 숨은 포인트로 알려진 곳이니 참고하세요. 전쟁의 흔적이 남은 마을과 골목, 사람 냄새 나는 시장, 그리고 야경까지. 부산은 바다만 떠올리기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얼굴을 가진 도시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